안녕하세요. 떠먹이 연습법의 떠세입니다. 저희 연말정산 끝장내기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소득공제 중에서 제일 가장 궁금해하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인적공제랑 법료공제 그리고 주택자금공제까지 공부했잖아요. 오늘은 조특법상 소득공제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요, 먼저 일단은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쓴 그 금액을 분류가 됩니다. 먼저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으면 먼저 가고,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공연 사용분, 직불카드, 그 다음 신용카드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이제 공제율을 곱해서 그 금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건데요. 이 도서공연 사용분은 18년 7월 1일부터 총 금액 7천만원 이하인 자만 구분할 수 있게 개정이 됐죠. 새로 들어온 항목이죠. 총 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저희가 18년 개정사항에서도 봤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카드가 보통 이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나 김영식 선물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4가지인데 먼저 이 4가지를 쓴 금액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과 도서공연은 따로 뺍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직불카드랑 김영식 선물카드랑 현금 영수증은 직불카드 등에 넣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만 나머지를 신용카드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각의 공제율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득공제를 매기는 건데 만약에 총 금액이 7천만원 초과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도서 공연 사용분은 7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항목이 빠집니다. 그리고 빠지니까 이제 그 금액은 따로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고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저 둘 중 항목으로 들어가겠죠. 이해되시죠? 본인뿐만이 아니고 공제 대상 사용자가 사용한 금액도 이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렇게 본인과 존속과 비속, 배우자가 쓴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인적공제에서 봤던 소득이랑 연령 요건이 있었잖아요. 신용카드는요 연령 요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제한이 없어요. 대신에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똑같습니다. 100만원 초과가 되지 않아야 한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만약에 내가 기본공제 대상으로 존속이나 비속을 공제를 받았다. 그럼 존속이나 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내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기본공제 대상을 받고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됐으면 그 사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신용카드 썼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제외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를 소득공제 해둔 이유가 뭐였냐면 원래는 취지는 신용카드 등을 쓰게 함으로써 거래 파악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거래 파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은 공제 제외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법인 비용 처리나 사업자 비용 처리 이미 비용 처리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또 해줄 수 없고요. 세금과 원가,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 쓰지 않아도 거래 대상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유가증권, 상품권 다 같은 의미입니다. 리스료, 취득세 부과대상, 취득세도 내면은 굳이 신용카드를 안 써도 거래를 파악할 수가 있죠. 자동차 구입비, 국외사용비, 만화에 등등등등인데 충격적인 것은 보험료랑 교육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공제 가능한 거예요. 지금 왼쪽은 신용카드를 써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고 오른쪽은 이 중에서 그래도 몇 개는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자동차 구입비는 되지 않지만 중고차 구입비의 10%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월세인데 월세 세액공제 이제 세액공제 파트에서 배울 건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월세 세액은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의 금액이 돼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누구냐면요. 주택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돼요. 본인이 누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임차를 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맹점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랑 현금거래 확인 신청서랑 또 이제 등등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청을 하면 그 금액을 현금영수증 지출액으로 인정을 해줘요. 단 월세세 공제 받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월세세 공제 못 받았다. 그럼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월세세 공제가 당연히 더 크겠죠. 그리고 교육비는 원칙적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 취약전 아동 학원 체육시설. 이제 이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볼 건데 이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된다는 거예요. 초중고 사설학원비 그리고 교복 구입 비용 1인당 5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죠. 다른 교육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 세 가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조금 예습을 먼저 하면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첫 번째 거는 돼요. 취약전 아동이 가는 이제 학원이나 보육시설이나 체육시설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세법이 조금 어려운데 하나하나 잘 따지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조금이라도 환급받고 덜 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각자 직접. 교복 구입비는 또 교육비 세액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일단 학원비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학원비라도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고 대신에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약전이니까 만으로 7세죠. 그러니까 2011년생이 2018년도에 학교를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생부터 취약전 아동은 다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에 가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습한 거니까 머리에 조금 더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상이란 예외 그리고 그 예외에서 또 가능한 그 대상에 대해서 봤고요. 어떻게 소득공제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사용분이랑 대중교통 이용분은요. 그 금액의 40%를 해줘요. 2018년에 30%에서 40%로 개정됐죠. 그리고 도서, 공연 사용분이랑 직불카드는 30% 해줍니다. 신용카드는 15%만 해줘요. 당연히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뿐만이 아니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아직도 각자의 총급여액의 25% 일단은 까요. 까고 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데 이제 그 계산 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거의 크지 않다.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어떻게 공제가 되는지 보면은 이제 먼저 사용 금액이 있죠. 우리가 이제까지 1년 동안 썼던 금액 여기서 차감을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총 급여액의 25%를 일단 깝니다. 그 까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 대상이 남은 금액인데 그리고 공제율 곱해요. 그리고 그게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차감을 하는데 어떻게 차감을 하느냐 지금 이 화살표가 올라간 방법 이 순서대로 먼저 밑에서부터 위로 순차적으로 차감을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도서공연,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렇게 순차적으로 차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볼게요. 이 사람은요 총급여액이 4,400만원이에요. 그리고 신용카드 등 전체 사용금액이 1,100만원이에요. 1,100만원 썼으면 거의 한 달 100만원 쓴 거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하면 유리하겠다 싶은데 이제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은 만약 공부를 안 했다면 나 1100만 썼으니까 1100만 원 소득공제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씩 있어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총금액이 25% 금액이 얼마예요? 1100만 원이죠. 이 1100만 원을 까는 거예요. 보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공제가 빵입니다. 볼게요. 이렇게 썼다고 제가 가정을 한 거예요. 전통시장에 200, 대중교통에 100, 도서에 100, 직불카드는 300, 신용카드 400. 그래서 1100을 썼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밑에서부터 위로 차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100만 원을 이제 차감을 해야 됩니다. 400만 원은 400만 원까지만 차감이 안 되죠. 나머지 이제 금액에 대해서 차감하는데 이거 다 통쳐지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공제 대상 받을 금액이 0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공제 대상 못 받아요. 1100만 원 쓰고도 아직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예 볼까요? 총금액이 5천만 원. 5천만 원인데 전체세율 1,500만 써서 1,500만 쓰면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쓴 거죠. 총금액이 25% 얼마에 1,250만 원이죠. 1,250만 원을 이제 또 순차적으로 이제 차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썼다 가정을 한 거예요. 왼쪽은 1,250만 원을 공제를 해야 되죠. 근데 먼저 밑에서부터 신용카드 금액에서 차감을 해야 되죠. 근데 신용카드는 1,000만 원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1,000만 원 다 공제를 합니다. 남은 금액이 얼마죠? 1,25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니까 250만 원 남았죠. 250만 원 위에서 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50만 원 다 차감됐죠? 그럼 차감될 금액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통시장 사용분은 60만 원 되는 거고 대중교통도 그대로 대상액이 40만 원 되는 거고 도서료는 100만 원 되는 거예요. 직불카드는 3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이 차감이 됐죠. 50만 원 남은 거고 신용카드는 1,000만 원 썼지만 빵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옆에 있는 공제율 곱하면 이제 전통시장은 24만 원, 그리고 대중교통은 16만 원, 그리고 도서공연은 30만 원, 그리고 직불카드는 15만 원이 돼서 토탈 이분은 85만 원 소득공제 받는 거예요. 소득공제 지금 파트 보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소득공제 파트인데 소득공제 85만 원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5% 구간이다. 그럼 얼마예요? 대략 10만 원 조금 넘는 거예요. 세액공제가. 효과가 미비하다. 그런데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세금은. 거기다 한도까지 정해놨어요. 7천만 원 이하 이자는 총금액이 20%라 300만 원 중에서 작은 금액이에요. 보통 대부분 300만 원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공제액을 피해서 갔더라도 3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소득공제 해주지 않아요. 7천만 원이랑 1억 2천 사이인 분들은 250, 그리고 1억 2천 초과인 분들은 202. 거기다 추가 한도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결론은 크지 않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세액공제 이제 다 배울 건데 세액공제를 더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끝으로 오늘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떠먹여주는 세법의 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